예, 이번 주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이제 기어 레이쇼까지 하면서 끝냈는데요. 책에 보시면 이제 기어 레이쇼랑 기어 관계랑 여기 지금 오늘 배우게 될 히트 트랜스퍼, 열 전달 혹은 플루이드 플로우, 유체 역학 이런 학문들은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교육과정 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대학원에서 배우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가 컴퓨터에 보시면 우리 펜들이 많이 들어가죠. 특히 요즘에 GPU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 그 컴퓨터에서 열을 빼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빠르게 어떻게 뺄 거냐. 우리 열을 좀 다루는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펜을 돌리다 보면 공기의 흐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플루이드, 유체의 흐름도 아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제가 지나갔습니다만 제가 추세를 보아하니 많은 분들이 이 히트를 다루는 열을 다루는 일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 삼성전자 이런 데 입사하시면 열을 빠르게 빼내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이라도 좀 배우자라는 생각에 히트하고 프루이드 플로우를 다루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별표 찍혀져서 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게 아니라 다 푸시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히트, 열 흐름입니다. 한번 Dynamic Models of Temperature Control System, 온도 제어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죠. involves 뭐랑 관련이 있냐면 flow, 흐르는 거랑 storage, 저장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히트 에너지에, 열 에너지에. 히트 에너지 플로우, 히트 에너지의 흐름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 흐름을 Q라고 표시할 거예요. denoted by the Q through substance, 어떤 매질을 통해서요. at a rate proportional to temperature difference. 보세요. 어떤 매질이 있으면 이 매질을 가로질러서 생기는 열 흐름은 뭐에 비례하냐면 양쪽에 있는 온도 차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요 열 흐름의 양은 커지더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바깥쪽 온도가 1000도고 안쪽 온도가 1도면 굉장히 빠른 쪽으로 안쪽으로 열 흐름이 생기겠죠. 그죠? 당연히 temperature difference에 비례할 거예요. 또 하나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열 흐름이 많이 막기 위해서 우리 포항제철 같은 거 보면 반짝반짝하는 방호복을 입죠. 그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열 흐름을 차단하죠. 여기 열 흐름을 차단하는 특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수학적으로. 그죠? 어떤 경우는 잘 흐르고 어떤 경우는 못 흐르고 그거를 우리가 저항으로 표시합니다. thermal resistance 이렇게 불러요. 열 저항. 그러면 열 흐름이라는 건 뭐에 비례하고 온도 차에 비례하고 열 흐름 계수가 크면 잘 흐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사실 어느 개념에서 나온 거냐면 옴의 법칙이에요. 옴스 로 보시면 우리가 온도를 볼테지에 그 다음에 여기 플로우를 어디다 매칭시키냐면 전류에 매칭시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류란 놈은 양단에 전압차가 V1, V2면 어떻게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그죠? 전류의 흐름은 저항분의 양단의 전압차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히트 플로우 이퀘이션을 만든 겁니다. 플로우는 흐름이고 온도차는 여기 포텐셜이 되는 거죠. 볼테지 포텐셜이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부터 흐름이라는 건 저항에 반비례하고 온도차에 비례한다. 이렇게 옴의 법칙을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the net heat energy flow into a substance affects the temperatures of the substance according to the relation.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매질이 있어요. 매질에 흐름이 들어가면 내부 온도가 바뀌겠죠. 그죠? 내부 온도가. 이 내부 온도가 바뀔 텐데 어떤 경우는 열 흐름을 빨리 잘 받아들여서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부 온도가 조금 오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불러요.
열 용량을 우리가 C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열 흐름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매질의 온도 변화를 이야기할 때, 온도 변화니까 당연히 dT over dt, 즉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율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비례상수를 우리가 thermal capacitance, 열 용량 이렇게 표시합니다. 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겠습니다. 그죠? 같은 들어온 유량에 대해서 열이 많이 들어오면 열 용량이 크면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T가 변해도 이 값을 충분히 수용해요. 열 용량이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C가 작으면 조그마한 열 흐름이 들어와도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C라는 건 일종의 이너셔네요. 얘가 C라는 놈이 크면 클수록 잘 안 움직여요. 이 얘기를 우리 전기 회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패시터가 있어요. 양단에 양단에 볼테이지를 막 변화시키면 어떻습니까? 이거 끊어진 도체지만 지나가는 전류가 생기더라. 이거 아닙니까? 캐패시터가. 요 편의 면적이나 요 떨어진 거리에 비례해서 비례상수 C가 결정이 되죠. 이 건너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전류 I는 뭐에 비례해요? dV, dt. 전압의 시간 변화를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C라고 씁니다. 이거 다시 써보면 이런 식이네요. 같은 얘기네요. 즉 온도의 시간 변화율이 히트 트랜스퍼 Q의 흐름에 비례하듯이 전압의 시간 변화율이 전류에 비례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회로 방정식을 이용해서 열 방정식을 풀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가지 경우는 첫 번째랑 두 가지는 정적인 상황 얘기예요. 유체가 흐르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 이번에는 when warm mass 어떤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이쪽은 뜨거운 물 hot water가 있고 이쪽은 차가운 물이에요. 여기는 cold water가 있어요. 이렇게 흐르면 이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차가운 물이 섞여서 온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표현할 때는 요 위에 있는 두 식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warm mass flow가 into a cooler mass로 흐를 때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요 흐름 Q라는 놈은 뭐에 비례하냐면 온도차에 비례하고 거기 들어있는 mass flow라는 게 뭐냐면 초당 몇 킬로그램이 흐르지? 라는 뜻이에요. 킬로그램 per sec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CV는 비열이에요. specific heat라고 하는 요 비열입니다. 비열은 물체마다의 고유의 상수죠. 어떤 건 비열이 높으면 열을 크게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비열이 낮으면 빨리빨리 변하겠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요 식도 좀 열표가 있겠는데요. 요 단위를 한번 써보면 킬로그램 per sec 초당 몇 킬로그램이 유체가 흘렀지 라는 뜻이고 여기 비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단 사이에 온도 차가 되겠네요. 그죠?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식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볼게요. 예제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예제 2.16번 Heat flow from a room 방이 있는데요. 이 방에 왼쪽은 완전히 절연되어 있어요. 절연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열이 이리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쪽의 저항 서머 레지스턴스가 무한대다. 열이 못 나간다. 이런 소리죠. 옆으로도 못 나가요. 이쪽 방향으로도 서머 레지스턴스가 무한대요. 단 두 방향만 가능한데 앞에 방향으로 열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위로 천정 방향으로 열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내부 온도를 TI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죠? 열 용량을 CI 이렇게 해볼게요. 열 용량, 서머 캐패시턴스를. 이건 매질에 따라 바뀌니까 나가는 요 열 흐름은 어떨까요? 이쪽에 있는 벽에 있는 저항과 관계 있죠? 저항에 반비례하고 온도차에 비례하는데 바깥쪽 온도를 TO라고 하면 TI 빼기 TO만큼 빠져나갈 거예요. 여기 Q트는 어떻게 될까요? 1/R2에 T 인풋이 높고 안에가 높고 바깥이 낮으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요 TI의 변화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들어오는 전체 Q, 그죠? sum of Q, 들어오는 Q, 이거 엔터야, 엔터 들어오는 거. 들어올 때 CI T에 다 TI 다시지 않습니까? 이 식이 어떻게 얻어졌죠? 요 식이었어요. 요 식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식이었어요. 요 온도가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Q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온도가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삼는 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금 나가는 걸로 둘 다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 즉 안에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C2에 DTI, DT 이렇게 쓸 수 있겠네. T1, Q1, Q2는 얻었으니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 두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이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체크하냐면 TI에 대해서 전달함수 구하신 다음에 써보세요. 여기 S가 붙겠죠, 이쪽에. CI. 여기 있는 TI에 대해서 옮겨보시면 1 over R1, 1 over R2 이렇게 해서 TI를 묶으실 수 있겠어요. 이때 이 TI와 관련된 라플라스 베리어블의 변수가 같은 보여야 돼. 요거 앞에 있는 변수가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고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걸 옮기면 같은 보호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맞아요. 이 옮겼을 때 이 부호가 여기가 음수야? 그러면 다시 보셔야 돼.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또 example 2.17번 thermal control system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thermal masses are content. 어떤 열 질량이 있는데 얘가 서로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네요. 붙어 있습니다. Well, the heat is being applied to the mass on the left. 왼쪽에 열에 히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히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There is also heat transferred directly to the second mass. 또 여기 첫 번째 매스에서 두 번째 매스로 또 열 흐름이 또 있습니다. QX가. Is contact with it and the heat is lost. 히트를 우리가 또 잃어버려요. T1 쪽에서 잃어버린 로스도 있고 T2 사이드 두 가지 매스가 서브스텐스가 다르니까 매질이 다르니까 각각의 잃어버린 놈이 있을 거예요. 여기 Q1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이거는 분명 1 over R1에 TI T1 빼기 T5 이 놈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나가는 놈이 기준이니까 1 over R2에 T2 빼기 Q5 바깥쪽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그럼 여기 T1에 대해서 한번 T1, C1 다 이렇게 쓰시면 들어오는 거 기준이죠. U 빼기 Q, X 빼기 Q1이 나가는 거네. 두 번째 거 기준 써볼게요. C2에 T2 닷 자기가 들어오는 거 기준이니까 QX만큼 들어오고 Q2만큼 빠져나간대. QX는 어떻게 될까요? Q1, Q2는 어떻습니까? QX는 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하는 거는 둘 사이에 RX라는 저항이 있을 거고 T1이 높고 T2가 낮다고 생각해서 쓰는 거죠. 다 구했네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이만큼이 Q1, 이만큼이 QX, 이만큼이 QX, 이게 Q2. 써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미분 방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열 교환기라 불리는 건데요. 열 교환기 어디서 많이 쓰죠?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우리가 이렇게 스팀을 막 떼서 여기 뜨거운 증기를 공급해주면 여기 다 스팀이에요. 지금 스팀이 들어와서 나올 때는 스팀이 여기 내려갈 때는 이쪽 나올 때 온도를 TS. 여기 스팀의 온도는 굉장히 높죠. 그죠? 몇백 도일 거예요. 나올 때는 물로 나올지 아니면 스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온도가 낮아져서 에너지 손실이 있을 상태 나올 겁니다. 이걸 챔버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일러를 넣어놓죠. 물을 흘려보내요. 그럼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뜨거운 물이 나오겠네요. 그거 우리가 heat exchanger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steam enters 들어갑니다. 방으로 챔버로 이 챔버네요. Through the controllable valve at the top. 이게 이제 제어 밸브예요. 이게 열었다 닫았다는 열 밸브가 되겠어요. 얼마만큼 넣을지. Cooler system leaves at the bottom. 여기 쿨러가 여기 떠나네요. 여기서 find the differential equation.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 스팀이
요 스팀이 받는 요 스팀이 스팀으로부터 챔버로 오는 요 히트, 그 스팀으로부터 요 스팀에서 챔버로 들어오는 여기 열 흐름, 히트 트랜스퍼는 이만큼이죠. 그죠? 그거는 열 용량하고도 관계 있고 얼마나 많은 킬로그램 퍼 섹, 얼마나 많이 증기가 많이 들어서 크잖아요.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여기 찬물이 들어와서 뜨거운 물이 돼서 나갈 텐데, 그죠? 그럼 여기 찬물이 이 챔버가 이 물에다가 주는 요 챔버에 스팀이 챔버에 준 놈을 우리가 Q 인풋, 또 이 챔버가 이 물에다 준 놈을 Q 아웃풋 이렇게 해볼게요. Q 아웃풋 얻어보면 이렇게 표시되겠네요. 그리고 열 용량을 각각 표시합니다. 이게 스팀에 대해서, 워러에 대해서 표시해요. 들어온 거는 Q 인풋 들어오고 QSW만큼 또 빠졌네. QSW는 뭐죠? 이 우리 저항에 기인한 여기 우리 오메 법칙처럼 쓰던 거죠. Q 이만큼 받아서 Q 아웃만큼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써서 열 용량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으니, 그래서 부호만 좀 잘 조심하면 되겠어요. 이제 히트에 이어서 이제 fluid flow, 유체역학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되게 많이 쓰는 디바이스죠.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 이거 주로 크레인 이런 거, 혹은 포크레인 이런 거 보시면은 거기 유압 구동기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유압 구동기들은 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어디다 쓰냐면 큰 힘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작은 이너샤가 필요할 때, 무게가 작은 게 필요할 때 쓴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크레인에 전기부터 넣는다고 하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체 흐름을 다룰 때는 열을 빼고 유체 흐름만 다룰 때는 이 피직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세 가지를 보통 합니다. 첫 번째 컨티뉴이티, 연속 방정식, 힘 평형 방정식, 그냥 저항, 이렇게 세 가지 다루는데, 컨티뉴이티는 뭐냐면요, 어떤 볼륨을 잡아놓고 어떤 부피를 잡아놓고 들어오는 거 빼기 나오는 거만큼의 여기 질량의 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질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 요 내부에서 질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은 초당 들어온 거 빼기 초당 나간 거다 이 소리예요. 그죠? 레이트라는 건 속도니까 초당 얼마 들어왔지 이런 뜻이에요. 쉽죠? 그죠? 이거 우리가 컨티뉴이티라고 했지. 다른 말로 뭡니까? 질량은 보존한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힘평형이에요. 힘평형이 뉴턴 제곱식 같은 거네. 뭐냐면 이게 실린더가 있었는데, 이 실린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실린더에 여기 실린더 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유체를 가득 채워가지고 유체를 채워서 밀어냅니다. 그럼 유체 압력에다가 이 단면적 A 곱한 것만큼 여기 힘을 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하죠. 단면적에다가 유압을 곱하시면 작동하는 면적에다가 유체의 압력을 곱하시면 힘이 되더라. 이 힘이 힘평형이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매스 플로우를 구할 때는 어떤 여기 안에가 예를 들어서 P2고 바깥쪽 P1이어서 높은 압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는 요 W라는 놈은 당연히 P1 빼기 P2에 비례할 텐데,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들어오는 속도에 관계 있어요. 속도가 느리게 들어오면 이거는 보통 1승이에요. 근데 이게 빠르게 들어온다면 보통 루트를 취합니다. 이게 유체역학의 특성이에요.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1/r 이렇게 쓰네요. 여기 1/r 알파라고 썼는데, 알파는 보통 느린 속도에서는 1, 빠른 속도에서는 2 이렇게 씁니다. 그게 있네요. 알파는 이제 큰 속도, 낮은 속도는 1 이렇게 씁니다. 이게 좀 달라요. 다른 건 다 똑같고, 압력을 마치 전압처럼, 온도처럼, 이 W를 마치 그러니까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마치 전류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뭘까요? 우리가 밀도라는 놈이 뭐죠? 질량분의
단위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볼까요? 그 매스란 놈은 부피에다가 밀도 곱한 거네요. 여기 그 우리가 여기서 이거 매스 플로우 레이트 아닙니까? m이잖아요. 기자. 미분을 취해 보시면 밀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v 다시 될 거예요. 그럼 여기를 v 닷을 바꾸려고 하면 여기 로우 v 닷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우를 양별 나눠주면 되겠어요. 여기 들어왔네.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여기 v 닷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 밀도 나눠준 놈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예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이 유체가 mass flow rate, 여기 킬로그램당 1초에 몇 킬로그램이 들어오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W in으로. 나간 놈은 W out이에요. 그죠? 얘를 가지고 이제 워터 탱크 높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변수가 하이트예요. 단면적은 A입니다. A. 단면적 A. A, area of the tank. Rho is density of the water. H is the height of the water. And M is the mass of the water in the tank. 우리가 그 들어올 만큼 나가는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mass flow rate, mass의 시간 변화를 어때요? 들어오는 거 빼기 나가는 거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mass flow rate는 뭐예요? mass는 rho분의 mass flow rate는 rho v 닷 아닙니까? 그럼 v 닷은 어떻게 쓸 수 있죠? rho의 단면적의 높이, 단면적이 일정하니까 높이 변화가 있네. 그럼 다시 써보면 rho a, h 닷 이렇게 쓸 수 있고 h 닷을 써보시면 이 식이 얻어집니다. 이 식이 높이의 시간 변화를 찾는 식이 되겠어요.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밀도라는 놈은 나는 외우기가 참 곤란해. 단위 부피당 질량인데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옵니다. 하트. 그렇게 싹 깨요. 요게 밀도야. 질량분의 부피분의 질량. 이게 하트단 맞죠, 그죠? 이렇게 옵니다. 여기 네 방법이에요. 예. 여기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죠. 20번을 보시면 모델링 오브 더 하이드롤릭 피스톤이라고 있는데 여기 단면적이 동그랗겠죠. 여기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표시했어요.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소문자 M이에요. 관성의 법칙 한번 그 뉴턴 법칙 써볼게요. M, X의 투다 관성력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의 합과 같잖아요.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은 두 개가 있네. 하나는 얘가 가해주는 힘이에요. 얘가 가해주는 힘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 이 유압의 압력의 단면적, 여기 힘이죠. 빼기 여기 바깥쪽에서 버티는 힘이 있네요. FD 방향이 반대네요. 그래서 이 힘이 요놈 것이 얻어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식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압력을 한번 재본다고 해봅시다. 이 바깥쪽의 압력을 PA, 대기 압력, atmosphere 혹은 ambient pressure 이렇게 부르죠. 이걸 그냥 바깥쪽의 대기압. 여기는 대기압이죠, PA. 요 질량, 요 중력만큼 여기 더 압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압력이란 시간당 변화율이니까 여기 P1의 압력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PA 더하기 rho GH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이 P1의 압력이에요. 여기 얻어놨네요. 그죠? ambient 주변의 pressure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이 압력이 훨씬 높죠. 이만큼이 더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얻은 식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나가려고 하는 요 놈이 만약에 무지 빠르다면 엄청 빠르게 나간다면 요 알파란 놈, 요 개수가 어떻다고요? 여기 알파분의 1이었는데 빠른 놈은 알파가 어떻다? 2였어요. 느려지면 1로 간다. 요 사이 어딘가 1.5도 있고 1.6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1과 2 사이에 어느 값을 줍니다. 근데 여기 다행히도 2를 줬어요. 그럼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양단의 압력차, 여기 있는 놈이 P1이고, 그죠? 여기 있는 놈이 P1이에요. 바깥쪽이 PA니 둘 사이 압력차는 P1 빼기 PA가 될 거고, 그거에 루트를 씌운 놈의 저항값, 여기 여기 오리피스에 나오는 이 저항값이 되겠죠. 저항값 나눠준 놈, 이 놈이 mass flow rate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 얻었어요? H 닷의 시간 변화율은 들어온 놈의 mass flow rate 빼기 나가는 놈의 mass flow rate인데
나간 놈은 이렇게 얻어지죠. 들어온 놈은 우리가 컨트롤 못하지만 나간 놈은 이렇게 얻어지네. 이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할게요. 테이블 2.1을 보시면 여러분 책의 테이블 2.1을 보시면 지금까지 배운 식을 쭉 정리했어요. 첫 번째 트랜슬레이션 직진 운동에 대해서 뉴턴 법칙을 쓴다. F는 MA인데 이쪽은 관성력, 이쪽은 뭐였죠? 외력의 합 이렇게 됐어요.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오일러 법칙을 쓰는데 이쪽은 관성 모멘트, 이쪽은 외부에서 가해진 모멘트의 합 이렇게 되겠어요. OPMF 다룰 했었고 KCL, KVL 했었죠. 그 다음에 모터, Law of Motors라고 해서 힘은 BIL에 비례한다. Law of Generator에서 생성되는 기전력은 BLV 속도에 비례한다. 진짜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씩 얻었었는데 토크 컨트롤, 토크 컨스턴트 써서 얻어지는 거랑 볼테지 쓰는 그 볼테지 EMF 컨스턴트 써서 얻어지는 거 두 가지였어요. 이 둘을 묶고 나면 문제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기어 트레인이 있으면 이펙티브 이너샤가 될 텐데 이거는 어떻다? 모터 축의 이너샤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다음 히트 에너지 플로우 이거는 어땠어요? 마치 옴의 법칙처럼 저항에 반비례하고 온도차에 비례한다. 그죠? 그다음 열 용량을 넣어서 그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볼 때는 C, T-닷은 들어오는 Q에 비례한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컨티뉴티 들어오는 자체 그 컨트롤 볼륨을 잡았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들어오는 놈 빼기 나간 놈이다 이거였죠. 이거 피스톤 알파분의 1. 빠른 놈이 있을 때는 알파가 2. 여기는 알파가 흐름이 되게 느릴 때는 굉장히 끈적끈적하는 흐름일 때는 알파가 1입니다. 네, 뭐 저도 전문가는 사실 이쪽의 전문가지 히트나 플로우는 안 해봤지만 요즘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십사 하고 이렇게 모델링 해보십사 하고 소개해 줬습니다. 숙제를 내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네, 숙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이제 마감이 끝났지만 혹시나 지금이라도 하신 분이 있으면 접수가 안 될 테니까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어요. 이름을 꼭 적으시고 학번하고 숙제 1번임을 꼭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 숙제는 4월 5일까지입니다. 식목일이네요. 많이 안 골랐어요. 1번, 3번, 8번, 11번, 13번, 15번, 17번, 18번, 21번, 22번, 26번, 27번을 푸셔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날까지 업로드 하시든가 기한을 놓치시면 이메일로